안녕하세요. 오늘 7번째 내사주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 오늘 하는 오행의 어떤 배속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깔려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조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일단 오행 얘기는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과 양, 목화, 토, 금, 수, 그 다음 하늘의 기운,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 지지에 있는 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개. 자, 요게 아주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기본적인 재료를 어떻게 내 배합을 하느냐. 또 어떤 식으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뤘을 때 어떤 글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 요 재료만 가지고 다 어떻게 돼. 이렇게 저렇게 나누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이렇게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 처음엔 힘든 것 같지만 일단 지금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도 이게 양은 실제로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니까 요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요거를 목이 있을 때는 인체로 비교하면은 요거는 이제 간장과 담낭에 해당된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오간으로 봤을 때 눈, 장기 눈.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봄. 방향으로 봤을 땐 동쪽. 기운으로 봤을 땐 바람. 색으로 봤을 땐 청색. 맛으로 봤을 땐 신맛. 그 다음에 상으로 봤을 땐 인성. 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어질다. 그런 뜻이죠. 인성. 그 다음에 음령오행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발음을 얘기하는 거. 목일 때는 기억이나 키역. 인체의 부위로 봐서는 신경계통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주에 목이 없다. 그러면 신경계통 작용이 어떻게 돼요?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잘. 그러면 신경 쪽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화로 봐서는 심장하고 소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이게 그러니까 많아도 문제, 없어도 문제. 이 사주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가 없어도 심장하고 소장이 약한 거고, 화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한, 8글자니까 2글자, 3글자 정도 있으면 이게 좋은 상태죠. 화로 봤을 때는, 자, 이제 오간으로 봤을 땐 혀,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여름, 그 다음에 방향으로 봤을 땐 남쪽, 기운으로 봤을 땐 열기, 그 다음에 색깔로 봤을 땐 적색, 그 다음에 맛으로 봤을 땐 쓴맛, 오상으로 봤을 땐 예를 나타내, 예의. 그 다음에 음령오행에서는 디귿, 리을, 니은, 디귿, 리을, 티귿. 그 다음에 인체 부위에서는 시력과 혈맥을 나타내는 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토로 보면은 비장, 의장. 그 토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 자, 토가 발달되면 2-3개 정도. 이럴 때는 비장하고 의장이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속이 이렇게 뭘 먹었는데 체하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용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입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 계절을 보면 이건 이제 환절기야. 그러니까 토는 항상 목화, 금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환절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환절기 역할. 환절기예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이렇게 있죠. 12글자가. 요 사이에 이제 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중에서
자, 이 토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환절기라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요것이 여름. 요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 인묘진 요게 3개월이 봄인데 요게 요 지는 요건 봄과 여름 사이에서 여기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름과 가을 사이에 요 미는 여름에서 한참 더울 때 이 더위가 극성을 이루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가 있죠. 바로 이때가 바로 환절기 역할하는 거.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가는구나. 요게 미에서. 자, 미에서 그렇게 공기도 좋고 그다음에 하늘도 높고 맑고 그렇게 정말 좋은 우리가 활동하기 좋은 그 가을 기운인데 요게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는 느낌이 들 때 요건 바로 어떻게 돼? 요 술에 의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다는 거 이렇게. 또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한겨울에서 이제는 축으로 가고 있죠. 요때쯤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또 2, 3일 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아요, 날씨가. 요렇게 약간 어떻게 이제 어떤 이 환절기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 계절이 여기 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항상 환절기야. 진, 미, 술, 축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환절기를 나타낸다. 여기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앙. 그러니까 방향으로 봤을 때 동남, 우리가 동서남 북 이렇게 있죠. 그럼 요 토는 중앙을 나타내는 거야, 중앙. 그러니까 이 토가 있는 사람, 토가 많이 발달된 사람은 중앙에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쉬운 예로 부동산 하면은 잘한다는 거야. 부동산은 A와 파는 사람과 B, 사는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돼? 조절해 주는 게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항상 토는 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 그걸 조절해 주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환절기, 그 다음에 여기, 다 기운으로 봤을 땐 요때는 습한 기운이 많아. 한여름에 우리 보면 짜증나죠? 환절기 때는. 좀 이렇게 습한 기운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토 입장에서는 이제 단맛. 그 다음에 토가 많이 발달된 사람은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 보통. 너 앞으로 그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데 너 다른 사람한테 발설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절대 발설을 안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게 한 적이 어디 있어 하면서 어떻게 바로 옆에 친한 사람은 또 얘기해버리죠. 그래서 그 얘기를 너 이 비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사람한테 그 토가 없으면 바로 돌아와요. 한 2, 3일 내에. 그러면 이 추적을 해보면 어떻게 돼? 몇 명이 딱 끼어가지고 돼. 그렇게 나발나발, 흔한 말로 우리가 나발나발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너한테만 얘기할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한 그 자체가 바로 똑같이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시작한 사람한테 귀에 바로 들어온다는 거야. 토가 없으면은. 토, 그 다음 신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령, 오형은 이제 이응과 희응. 인체 부위는 소화계통.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비장, 위장. 여기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있을 때, 금은 뭐냐면 폐장, 대장이에요. 폐장과 대장을 주관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가을. 그 다음에 방향으로 치면 서쪽. 그 다음에 기온으로 치면 이건 조해지는 거야. 자, 이 봄 되면 우리가 봄바람 분다고 그러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엄청나게 덥죠. 열기. 그 다음에 이제 환절기쯤 되면은 그 더위 사이에서 이 습한 기운이 오기 시작해. 요때 장마라고 보시면 돼. 이제 이 환절기 때쯤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을 되면은 벌써 이제 조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집에서 가정에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은 지금쯤 되면은요, 요거 하루만 저녁에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짝 말라 수건이. 즉 건조하다는 뜻이야. 건조하다는 거. 이 금은 그 다음에 색깔로 치면 금은 백색이에요. 흰색. 그 다음에 맛으로 치면 매운맛. 그 다음에 이 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오상을 얘기하면 의의를 나타내요. 의로움.
우리가 의리가 있다고 그러죠, 보통. 요게 바로 이제 금에서 의야, 의리, 기운. 그 다음에 음영 오행을 나타내는 거는 시옷, 지읒, 치읓이야. 그 인체 부위는 기관지하고 피부. 이게 폐가 기관지와 관계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피부. 기관지와 피부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는 이제 겨울을 나타내는 거죠. 겨울. 인체를 봤을 땐 신장과 방광을 나타내. 자, 우리가 이제 남녀를 불문하고 신장, 이 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신장 방광 기능이 좋기 때문에,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보통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신장 방광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일단 지구력이 약해. 지구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성적인 능력, 이게 뭐냐면 정력을 나타내. 기본적으로 수가 나타내는 건 지구력이고 끈질김을 나타내는 거야. 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신장 방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오간으로 보면 이 귀를 나타내, 귀. 그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수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이 먹으면 귀가 어떻게 돼요? 귀가 이명현상이라든가 이게 잘 안 들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계절 나타내는 건 이제 겨울. 그 다음에 방위는 북쪽. 그 다음에 기운은 찬 기운. 색깔로 치면 흑색,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신장 방광이 약하면 어떤 심리적인 의미에서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검정 팬티, 시켜서 이너웨어를 검정색으로 입는 게 좋다는 거야. 신장 방광이 약한 사람들, 수가 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맛으로 치면 짠맛. 그 다음에 오상으로 치면 이제 지혜로움, 지혜, 청명. 그 다음에 음용 오행으로 보면은 미음, 피읍, 비읍 이렇게 됐어요. 인체 부위는 비뇨, 생식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된 것까지 보는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이 어떤 거를 관장하고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요거를 오늘 배우는 것 자체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주를 우리가 풀어볼 때, 이 사람은 신장 방광이 약해서 정적인 에너지가 좀 약하겠네. 혹은 꾸준하게 뭘 하는 인내심이 부족하겠네.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추리해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방향을 잠잘 때 이 머리 방향을 어느 쪽에 두고 자야 된다? 북쪽에 두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북쪽에서 기운이 어떻게 돼? 수기운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기운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북쪽에 벽에를 두고 이렇게 잤으면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 마찬가지죠. 화가 없는 사람은 남쪽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 좋아진다. 왜? 화기운을 내가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오행, 목, 화, 토, 금, 수인데 여기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인체, 오간, 계절, 방위, 기운, 색깔, 맛, 오상, 음영오행, 인체부 이거를 이렇게 쭉 간단하게 적었지만 이 내용이 이렇게 함축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 있을 때는 인체 부위는 신경이구나. 그 다음에 색으로 봤을 땐 청색이지.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봄이고. 이게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그 대신 내가 요거를 딱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목기운이 많았을 때와 목기운이 없었을 때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신경계 특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뢰성이 없구나. 인성, 어진 어떤 작용력이 약하구나. 이 사람은 신맛이 땡겨지겠네. 이렇게. 내가 목이 약하면 신맛이 어떻게 돼? 자꾸 먹고 싶은 거야. 신맛.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거를 응용할 수 있는 게 이게 목화토금수 이 배석표라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요거를 어떻게 돼요? 오행별로 이렇게 하나씩. 인체, 오간, 계절, 방위, 기운, 색깔, 맛,
상, 음력, 오행, 인체 부위를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사주 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더 이상 깊게 설명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글씨도 없고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내 사주에 토가 너무 많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토가 많으면 비장의장도 좋지 않다는 거야. 너무 많으면 항상 그래요.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 어떤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많이 있을 때 9글자 중에서 세 글자 이상이 돼버리면은 그 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오히려 과부하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뭐든지 균형이 맞아 있는 구조가 상당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목과 토금수가 다 있어야 기운이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 금기운, 수기운으로 이렇게 어떻게 순환이 되겠죠. 중간에 어떤 오행이 빠져버리면 우리 이빨 빠진 것처럼 그 사이에서 기운이 어떻게 돼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무슨 건강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실질적으로 사주에서 어떤 오행의 균형이 어떻게 잘 돼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딱 보시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을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오늘 7회 차인데, 7, 이제 8, 9, 10, 한 3회 정도만 하시면 아주 기본적인 거, 내 사주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어떤 자료는 이제 제가 다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회 정도만 하시면 이제 내 사주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주를 보고, 이때부터 어떤 이렇게 행동이 있냐면, 요거를 10회까지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익히면은요, 친구들 만나갖고 자꾸 생년월일을 이렇게 생년월일 좀 불러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네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준다고. 우리가 조금 뭔가 알 때 자꾸 이렇게 뭘 하고 싶죠? 예. 그런 게 앞으로 3번만 더 들으면 내 사주 내가 풀어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잡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요,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